반갑습니다. 고2 9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 이국희고요. 2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5번부터 21번까지 진행할 거고요. 난이도가 있는 문항들이 여기에 배치가 좀 되어 있죠. 여러분들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사실 눈에 띌 만한 고난도의 문제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기본적인 개념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 만약에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정말 내가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웠다 싶은 친구들은요, 내가 어떤 개념을 약간 소홀하게 여겼는지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념 위주로 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들을 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안목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15번부터 들어갈 거예요. 15번엔 별표 좀 치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지수와 로그 파트 다음에 이제 뭐 함수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지수 로그에서 중요한 게 지수 로그가 아니라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제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을 더욱 곤란하게 할 거거든요. 1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기본기만 익히면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건데, 이 문제를 볼 때마다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제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왜냐? 여러분들 선배들이 보고 있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이런 것들 한 번쯤 보시라고 했죠. 2n-5, 2n-9 이런 식으로 문자 식이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듭제곱근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 자, 요거의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결국 우리가 그래프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프에서 뭘로? 교점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x의 n제곱은 a다라고 하는 방정식으로 거듭제곱근을 소개를 하고요, 이런 식의 형태 하나와 이런 식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n이 여기는 짝수인 경우고요, n이 여기는 홀수인 경우예요. 즉,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근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그렇죠? 아니, 방정식의 근이에요. 근데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다. 그러면 어쨌든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n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실근은 어떻게 따지나요? 그렇죠. 얘와 얘로 구분한 다음에 a의 부호에 따라 실근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첫 번째, n이 짝수인 경우에 a가 양수일 때에는요, 실근이 2개가 생깁니다. 교점이 2개니까.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a가 0이라면 실근이 몇 개 생기는 거예요? 하나 생기는 거죠. a가 음수가 된다면 n이 짝수인 경우에 실근은 없습니다. 나머지 다 n개가 허근이란 얘기예요. 오른쪽 보시죠. n이 홀수일 때에 a가 양수라면 실근 하나고요, a가 0이라면 실근 하나고요, a가 음수라면 실근 하나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걸로 푸는 거예요, 이 문제도. 결국 4점짜리지만 결국 기본기에 충실한 문제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식이 나와서 어려웠는데요, 그럼 이렇게 바라볼까요? 2n-5에다가요 2n-9라고 하는 거의 n제곱근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이렇게 바꿀게요. a의 n제곱근. 그러면 이 친구는 결국 x의 n제곱이 a가 되는 거를 찾는 거죠.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듭제곱근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구분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a라고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거. 일단 이 a의 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는 그냥 선생님이, 저기는 fn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그냥 g의 n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a가 되는 건데,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n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죠. n축이 생길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게 2분의 5가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게 2분의 9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되시죠? 얘가 2.5고요, 여기 있는 게 3이고요, 여기 있는 게 4가 될 겁니다. 4.5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가 될 거고, 6이 될 거고, 7이 될 거고, 8이 될 거다.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어요? 이쪽에 2가 있겠다. 그럼 결국 해석을 해볼까요? n이 2일 때에는 a 값이 부호가 양수라는 얘기예요. 왜? 이 노란색의 y좌표가 a일 거니까. 맞아요? 노란색의 함수값이 a예요.
그러면 n이 2일 때는 양수. 여기다 체크해볼까? a의 부호를요. 얘는 양수가 나오고요. n이 3과 4일 때는 이 친구 부호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얘는 다 양수.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까 말했지만 저기에서 스몰 a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a, 라지 a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을 결정해주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여기다 그래프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a가 이런 식으로 라지 a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자, n이 짝수예요. 그럼 짝수의 후복은 찾아볼까요? 일단 n이 여기에서 되는 거는 2하고 4하고 8, 6도 되죠? 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n이 2래요. 자, n이 2일 때는 라지 a의 부호가 양수. 그러니까 이 형태가 되겠네. 그러면 실근의 개수 몇 개예요? 이때 2개가 되겠다. 자, 4예요. 4일 때는 라지 a의 부호가 음수. 그러니까 음수니까 이쪽에 와야 되겠네. 이렇게 여기가 a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실근의 개수가 있다 없다? 없다. 0개. 6부터 가볼까요? 자, 6일 때의 라지 a의 부호 뭐?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되겠죠. 실근의 개수 몇 개? 2개. 8이에요. 8일 때 라지 a의 부호 양수. 그러니까 이 친구도 실근의 개수 몇 개다? 2개다. 가능하죠? 두 번째, n이 홀수입니다. 그럼 n이 홀수라면 3, 5, 7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2부터 8까지를 하는 이유는 여기 왼쪽 와볼까요? n이 얼마부터 시작해요? 2부터 8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부터 8까지 사이에서 실근의 개수 fn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3입니다. 3. n이 3일 때 부호 자체가 얼마예요?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 여기 몇 개? 1개가 되겠다. 요거 1개. 자, 5일 때 라지 A 양수예요. 요때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이 친구도 실근의 개수 1개. 얘도요. 7일 때도 라지 A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도 실근 몇 개? 1개가 되겠다. 맞아요? 따라서 결국은 실근의 개수가 fn이 되는 건데 요것들이 fn이 되는 겁니다. 요 밑에 있는 게. 그래서 얘 더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9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시그마 n은 2부터 8까지 fn의 값은 9가 되는 겁니다. 4일 때만 0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별표 쳐놓고요. 뭐를 주목하셔야 되냐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x의 n제곱 a다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푸는 거고 얘를 푸는데 접근법은 n을 짝수와 뭘로? 홀수로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도 양수와 음수인 걸로 구분하셔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이건 심화 개념인데 여기가 지금 2분의 5, 즉 2.5고요. 여기 있는 게 4.5예요. 그러니까 n값 자체가 지금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해당은 안 되지만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게 자연수예요. 그럼 a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라지 a가 0이에요. 그러면 이 0일 때의 실근을 요 그래프 여기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몇 개? 1개 이런 식으로. 지금은 뭐 0일 때가 안 나오니까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15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듭제곱근. 제발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하고 가세요. 15번은. 16번 가보죠. 자, 16번은 이제 빈칸 채우기죠. 우리 영어에서 빈칸 추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수학도 결국은 빈칸 추론을 할 때는 위와 아래의 형태를 보고선 논리적으로 식을 찾아가는 거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수열 AN을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대요. 이 오른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A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식 요의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귀납법 빼고는 뭐 이런 빈칸 추론 나올 만한 게 확통에서 있고요. 뭐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많이는 없죠. 확통과 요 귀납법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보겠습니다. n은 1일 때부터 시작을 하죠. 일단 귀납법 n은 1일 때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n은 m일 때, 그렇죠? 그 다음 n은 m 더하기 1일 때가 성립이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 n은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친구를 식을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 변형한 게 m 더하기 1일 때의 형태가 기본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그 식이 나온다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다 성립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보겠습니다. 첫 번째, n은 1일 때 a의 1, 왼쪽은 a의 1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여기 왼쪽 식을 써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에다가 1 넣는 거니까 4에다가 1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그럼 4분의 2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a 2가 되겠다. 그럼 여기에 있는 거 뭐예요? 식을 좀 써놓을까요? 선생님이 헷갈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4에다가 n의 n 더하기 1 그리고 2의 a n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거는 a1 더하기 2의 a2 더하기 쭉 가서 n의 a의 n이더라. 이렇게 같아지더라. 요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n이 1일 때이기 때문에 n이 1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뭐 요것만 딱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4에다가 1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게 되면 2의 a의 2가 될 거고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돼요? 자, 여기 있는 거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여기다 전개하게 되면 a의 2가 될 거고요. 빼기 얼마? 2분의 1이 되겠다. 빈칸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가에 있죠.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건 얼마? 2분의 1이겠구나. n은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하는 거니까 이 식 자체가 성립한다고 그냥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m일 때는 m을 대입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m 더하기 1일 때 성립함을 보이자라고 했죠.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n번째일 때 식에다가 적절하게 더하기 빼기를 해줘가지고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 넣은 식이 요겁니다. 좌변에. 그럼 당연히 우변에다가도 이걸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식이 변하지 않을 거니까. 얘는 여전히 성립하는 식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얘와 얘를 같다라고 식을 세워놓고선 정리하셔도 되고요. 한번 쭉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위에 있는 걸로 4분의 m에다가 m 더하기 1에다가요. 그리고 2의 am 더하기 1 빼기 1 그리고 더하기 m 더하기 1에다가 a의 m 더하기 1이다. 됐나요? 자, 나열을 합니다. 일단 왜? a의 m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공통으로 나와 있고 여기 m 더하기 1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2분의 m에다가요 m 더하기 1에다가 a의 m 더하기 1 빼기 4분의 m에다가 m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m 더하기 1에 a의 m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공통으로 빼야 되는 거 뭐예요? m 더하기 1에 am 더하기 1. 그러니까 요거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것만 공통으로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m 더하기 1에다가 a의 m 더하기 1을 꺼냈으니 남아있는 거 쓰시면 되겠죠? 2분의 m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뭐예요? 그냥 1이에요. 더하기 1. 돼요? 그 다음에 빼기 쟤는 뭐 공통으로 묶일 만한 게 없습니다. m에다가 m 더하기 1 이렇게 오시면 돼요. 자, 비교해 볼까? 얘가 얘예요. 그러면 나에 들어갈 건 뭐예요? 그렇지. 2분의 m이 되는 겁니다. 가는 아까 2분의 1이었었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2분의 m이 되는 겁니다. 돼요? 자, 다가 은근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왜 어려웠냐면 갑자기 m 더하기 1에서 m 더하기 2로 이렇게 뜁니다. 그냥.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m 더하기 2에 대한 건 지금 증명도 안 했는데 갑자기 m 더하기 2라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귀납적 정의를 따지셔야 돼요. 어떻게 따져요? 요거 처음 식 정의. 자, 얘를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a의 m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m 더하기 1까지죠. m 더하기 1까지가 될 거고 k분의 1이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 a의 m 더하기 2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m 더하기 2까지가 될 거예요. 여기가 k분의 1 이렇게. 자, 두 개의 관계를 볼까요? 이 친구 나열하게 되면 1분의 1에다가 2분의 1에다가 m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요게 a의 m 더하기 1. 자, 두 번째 오른쪽 거
1분의 1에다가 2분의 1에다가 쭉 가서 얼마까지? 그렇죠. m 더하기 2분의 1까지 가셔야 되고요. 얘가 결국 a의 m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a의 m 더하기 1과 a의 m 더하기 2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a의 m 더하기 2 빼기 m 더하기 2분의 1이 뭐가 된다? a의 m 더하기 1이 된다. 그쵸? 요것만 없으면 요 앞에 있는 건 a의 m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a의 m 더하기 2에서 요걸 빼버리면 a의 m 더하기 1이 나오겠구나. 그럼 이 관계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죠. 저기에 있는 a m 더하기 1 대신에요. 요거 대신에 아까 제가 썼던 거 뭐예요? a의 m 더하기 2에서 빼기 뭐? m 더하기 2분의 1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되시죠? 그러면 여기 문제에 있는 이 am 더하기 2라고 하는 게 얼추 나올 겁니다. 한번 식을 전개해 볼게요. 이제 요 밑에다가 요거 지우고, 자 이제 요거는 의미가 없고요. 요 밑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m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거는 a의 m 더하기 2에서 빼기 m 더하기 2분의 1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였어요? 2분의 m이었죠? 그럼 2분의 m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 넣게 되면 2분의 2 더하기 m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빼기 4분의 m에다가 m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가능해요? 자 그럼 요거 이렇게 곱하면요. m 더하기 1에다가 a의 m 더하기 2가 될 거고, 그 다음 빼기 m 더하기 2에다가 m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그쵸? 자 여기에다가 또 뭘 곱하는 거예요? 2분의 m 더하기 2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기 4분의 m에다가 m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이렇게 전개를 해요. 그럼 이 친구는 2에다가 m 더하기 1에다가 m 더하기 2 이렇게 올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m 더하기 2 빼기 요거 약분되니까 2분의 m 더하기 1 이렇게 올 겁니다. 돼요? 그 다음 빼기 4분의 뭐예요? m에다가 m 더하기 1 이런 식이 되겠죠.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걸 이 다를 채워야 되는 건데, 이 다는 뭐가 될까요? 요거는 이제 지금 전개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기에 있는 걸 꺼내요. 요걸로 지금 인수분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럼 2분의 m 더하기 1에다가 m 더하기 2로 이렇게 꺼냈다. 그럼 여기가 a의 m 더하기 2가 될 거고, 빼기 얘하고 뭔가를 곱해야 이게 남는 거죠. 그러면 얘만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m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고, 빼기 4분의 m의 m 더하기 1이 되겠다. 비교해보세요. 얘 곱하면 요거 나오고요. 얘하고 얘 곱하면 m 더하기 1, m 더하기 1 날라가고 남는 거 2분의 m 더하기 2. 2죠. m 더하기 2. 2죠. 2. 이렇게 더하기 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게 m 더하기 1이니까 얘 약분되고 2분의 m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결국은 요게 뭐다? 다다. 그냥 위아래 식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를 구했고요. 다라고 하는 것은 m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건 부호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결국은 어쨌든 이 밑에 있는 건 식 정리하면 저렇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될 건 이 뒤에 있죠. 자, 쭉 이렇게 나와 있고 P라고 하는 게 알맞은 수 요거래요. 요게 P. 그 다음에 요게 FM. FM. 요게 뭐예요? GM. 자, 넣어야 되겠죠? 첫 번째 F의 5를 구하래요. 그럼 2분의 5. 그 다음에 G3. 여기다 3 넣으면 되니까 5분의 1. 돼요? 그럼 얼마? 2분의 25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P를 더하래요. P. 얼마? 2분의 1이겠다. 그럼 얼마예요? 2분의 26이죠. 약분하면 1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만 가지면 풀 수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 귀납법 그리고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오면 좀 여러분들이 풀만한 거 다 푼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푸세요. 그러면 풀만하니까.
이게 뭐 아이디어 때문에 틀리거나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만 좀 가지면 다 맞추는 거니까 내가 풀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풀고 오히려 시간이 좀 남을 때 이 문제를 풀면 더 좋다. 아시겠죠? 자, 16번 이렇게 보고요. 17번으로 가보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0부터 이제 2의 n 더하기 1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되게 봤을 때 어려워 보여요. 그거는 인정. 근데 그냥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만 딱 접근을 시키면 풀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함수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건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삼각함수에서는 주기를 파악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 주기가 2파이라고 하는 거를 뭘로 나누셔야 돼요? 이걸로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2의 n분의 파이로 나누셔야 되고요. 결국 파이가 약분이 될 거니까 주기는 2의 n 더하기 1제곱이 되겠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사실 거의 다 한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립니다. 여기에 x축, y축 그려놓고요. 자, 여기가 2의 n 더하기 1제곱이라고 놓자. 주기가 2의 n 더하기 1제곱인 거예요. 그럼 삼각함수 이제 사인 함수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최대값 얼마? 2.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이제 요 그래프입니다. y. 근데요. 직선 y는 n분의 1과 만나는 모든 점의 좌표의 합을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n이라고 하는 거 문제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 자연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자연수라는 건 1, 2, 3, 4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는 최대값이 1이고요. 그 다음부터 무조건 작아져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양수. 그러면 어쨌든 이 y에 대한 함수, 이거 fx라고 할게요 그냥. 이 fx와 y는 n분의 1과 만나는 형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여기에 만나는 점을 내가 알파 n이라고 놓고 여기에서 만나는 점을 베타 n이라고 놓아서 n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하면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이건 대칭성으로 많이 배웠잖아요. 얘와 얘는요, 여기에 대하여 완벽하게 대칭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요, 이 가운데에 있는 값에다가 몇 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2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등차 중앙에 대한 것도 떠올릴 수 있고 대칭성에 대한 걸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평균에 대한 걸로 이해할 수 있고요. 다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라고 하는 거를 저 가운데에 있는 요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뭐다? xn이다. 됐죠? 이제 사실 다 끝난 겁니다. 왜? 얘가 2의 n 더하기 1이에요. 주기가. 얘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 같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 얼마? 2의 n제곱이에요. 절반이니까. 여기 연두색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얘는 2의 그렇죠. n-1제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딱 절반이니까. 그러면 얘가 2의 n-1제곱에 몇 배 한 거? 2배 한 거겠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결국 2의 n제곱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x의 n이 2의 n제곱이다 라는 걸 꺼낸 거죠. 그래서 보기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보기보다. 결국 n은 1부터 6까지 2의 n제곱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이 친구는 등비수열이니까 2 빼기 1 그리고 첫 번째 항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2의 6제곱 빼기 1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이 7의 제곱 그 다음 빼기 2가 될 거니까요. 이 친구 얼마예요? 32, 64, 128이니까 128에서 2 빼면 얼마? 126이라고 하는 게 답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126이다. 괜찮죠? 그래서 주기와 최대값과 최소값 가장 기본적인 걸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근에 대한 표현은 등차 중앙, 평균 이런 걸로 해서 대칭 축을 기준으로 해서 구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18번 가볼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사실 뒤에 어렵게 느낄 만한 게 있기는 한데
뭔가 규칙이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인 문제가 아마 18번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마음가짐 자체가 규칙이 있어. 이건 분명히 있을 거야. 규칙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규칙이 보일 때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그냥 하다가 적당하게 좀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은 한 3번, 4번 하면 보이니까 그냥 오케이. 거기서 구하고 말았을 텐데 3, 4번 가도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3, 4번 갔을 때 내가 규칙성을 잘못 구하는 경우가 이 문제가 틀리는 이유가 됐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두 수열 AN, BN은요, A1 1, B1은 마이너스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근데 이 식이 중요한 이유는 AN과요, B의 N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AN이라고 하는 게 순환형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AN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값이 나왔네, A1과.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 전체 AN과 BN의 사이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AN과 BN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AN과 BN이 똑같은 값이 되는 순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를 틀렸던 친구는 AN이나 BN 중에 하나만 규칙성을 똑같은 숫자로 찾은 친구.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성이 안 보여서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이랬던 친구. 한번 해보죠. A의 1은요 1이고요 B의 1은 마이너스 1입니다. A의 1, B의 1 더한 게 A의 2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넣을 때 얼마 나와야 돼요? A의 2는 0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의 2를 구해야 되는데 B의 2는 A의 1이 1입니다. 그럼 3분의 파이죠. 코사인 3분의 파이 값 요거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에다가 2 곱하니까 얼마예요? 1이죠. 돼요? 자, A의 3, B의 3. A의 3은 요거 두 개 더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입니다. 1. 됐죠? 자, 그 다음에 B의 3을 구해야 되는데 B의 3은 AN이 얼마로 가야 돼요? A2가 0이니까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1이 될 거니까 1에다가 2를 곱하게 되니까 B의 3이 얼마? 2가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한 친구들은 이럴 거예요. A1과 A의 3이 같네? 뭔가 느낌이 좋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를 똑같은 값까지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A의 4를 구해야 되겠죠? A의 4, 요거 두 개를 더하라고 했네. 그럼 요거 두 개 더하시면 돼요. 얼마예요, 요거? 3입니다. 그 다음에 B의 4를 구하려면 A의 3이 필요한데 A의 3이 1입니다. 그럼 3분의 1 파이 아까랑 똑같네. 그럼 요거 얼마예요? 2에다가 2분의 1이니까 1이죠. 자, 또 A의 5, B의 5. A의 5는 요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겁니다. 요 값이 얼마 나와요? 4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B의 5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니까 A의 4가 필요합니다. A의 4는 얼마예요? 3이에요. 그러면 2에다가 코사인 3분의 3 파이가 되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럼 요 파이에 대한 거 코사인 파이 값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1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되셨죠? A의 6, 그 다음에 B의 6을 구해야 됩니다. A의 6은 요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요가 얼마예요? 2가 나올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B의 6을 구하려면 A의 5가 필요한 건데 2에다가 코사인 3분의 4,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가 되겠다. 돼요? 그럼 2에다가 코사인에 파이 더하기 얼마?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코사인 3분의 파이 값이랑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부호만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A의 7 가볼까요? A의 7은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 1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7은 여기에 있는 거 2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럼 B의 7은 2에다가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3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거, 그쵸? 코사인 3분의 파이랑 값은 똑같지만 부호가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가 딱 있으셔야 되는데 A의 1이 1이었고 B의 1이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근데 얘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지는 순간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 이 다음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규칙은 동일하기 때문에 A의 8과 B 8을 구할 때
여기에서 A1과 B1을 이용해서 A2, B2를 구한 거하고 똑같이 전개가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얘는 규칙성이 있는데 1부터 6까지 한 단위가 반복되고 있는 거구나. 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실 때 이렇게 해야 돼요. 6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A의 2021 빼기 B의 2021인데 2021이라고 하는 게 요 안에 요 단위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6개로 나눠요. 그럼 여기 18개 18개 이렇게 되겠죠. 돼요? 그러면 6개 5개가 남네? 즉 이게 무슨 뜻이야? 6개짜리 단위가 336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 새롭게 시작하는 게 몇 개가 들어간다? 5개가 들어간다. 즉 여기까지 한 단위로 딱 끝나고요. 그 다음부터 새롭게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에 오는 위치 자체가 A의 2021과 B의 2021의 값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 빼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여기 빼는 거하고 똑같겠죠. 왜? 얘하고 각각 똑같으니까. 4 빼기 빼기 2예요. 답은 얼마? 6이죠. 됐나요? 결국 규칙성이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귀납적 정의의 그 교육과정상의 의미가 규칙을 찾아라 이거예요. 규칙을 찾아라. 그러니까 믿으세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다. 내가 하고 있는 게 규칙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가셔야지 적당히 하다 안 나오니까 이거 뭔가 식을 찾는 건가? 뭔가 다른 규칙이 있나?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창의력 문제나 이런 거 보면 뭐 대각선들끼리 규칙성이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라고요. 알겠죠? 정확하게 이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AN과 BN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똑같은 쌍이 나오는 것까지가 주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19번 가보죠. 19번이 사실은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주제고요. 사실 이것도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못 보던 그림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접근하는 그 방법과 여러분들이 풀었던 방법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조금 잘못됐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풀이한 방법이 괜찮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어떤 이 그림이나 삼각함수 관련된 거 사인 법칙이나 아니면 뭐 넓이나 뭐 이런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까지 이용하는 이런 문제들은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5이고요.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위에 점 P가 있다. 결국 AB라고 하는 길이가 얼마예요? 얘가 지름이고 얘가 10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림과 같이 선분 PB의 연장선 위에 PB 여기 연장선 위에요. PA는 PC인 점 C를 잡는데요. 즉 이등변 삼각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자, 중학교 때 기억을 해보면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의 각도는 무조건 90도입니다. 이것도 체크하셔야죠. 무조건. 선분 P5의 연장선 위에 PA는 PD인 점 D를 잡는다. 여기도 마찬가지네. 이렇게 길이가 같겠다. 자,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에 표현이 되어 있으면 보조선으로 새로운 원을 그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 문제하고는 지금 상관은 없어요. 이 문제 풀 때 이것까지 가진 않지만 길이가 이렇게 같기 때문에 P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때 삼각형 ADC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어쨌든 이건 참고였으니까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각 PA, B를 세타라고 하고요. 4사인 세타는 3코사인 세타다. 자, 이 식의 형태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건데 별거 아니에요. 4사인 세타는 3의 코사인 세타구나. 같은 세타에 대하여 삼각함수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의 식이 나와 있는 거죠. 얘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비례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떤 비례식이냐? 사인 세타 값과
코사인 세타 값에 대한 걸로.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3대 4라는 얘기입니다. 되세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여기가 만약에 세타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를 내가 만약에 K라고 해. 그럼 빗변이 K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길이와 여기에 있는 길이가 K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잖아요. 사인이라고 하는 건 요거분의 요거일 거고 코사인이라고 하는 건 요거분의 요거일 건데 그들의 비율이 3대 4로 나와 있잖아요. 코사인 대 사인 대 코사인이니까 요거 대 요거가 3대 4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식을 K에 대한 걸로 표현도 할 수 있겠다.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체크를 하고 문제를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90도예요. 거기다가 세타가 여기네. 보조선을 여기다가 그려요. 보조선도 아니고 원래 있던 건데 이렇게. 자,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10이라고요. 그러면 10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PB를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0분의 PB라고 하는 것. 이게 뭔데? 사인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10분의 PA. 이게 뭔데? 코사인 세타죠. 이런 식으로. 되세요? 그러면 PB라고 하는 것은 10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거 PA라고 하는 것은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비율 관계로만 딱 표현을 해도 이럴 거 아니에요. 10분의 PA라고 하는 것, 그쵸? 얘하고 10분의 PB라고 하는 것, 이 친구의 비율이 뭐다? 3대 4가 되는 거다. 아니죠?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 10분의 PB라고 하는 것, 10분의 PA라고 하는 것, 요게 몇 대 몇이다? 3대 4가 되는 거다. 그러면 사실은 이 PA와 PB라고 하는 거를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PB와 PA의 B가 몇 대 몇이라는 거니까? 3대 4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PB를요 3K라고 놓고요, 여기를 4K라고 둬요. 그럼 관계식 9K제곱 더하기 16K제곱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10의 제곱이다. 그러면 25에다가 K제곱은 100이 될 거니까 K제곱이라고 하는 건 4가 될 거고요. K값은 얼마? 2가 될 겁니다. 그럼 K값이 나오니까 이거 얼마예요? 6이고요. 이거 얼마? 8이에요. 길이 다 나왔죠. 되세요? 그래서 이 비율 관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길이가 나왔으니까 이거까지 구한 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직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얘는 요거를 이제 수직으로 내려가는 요 보조선도 그릴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요게 필요할 수도 있고 불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 볼까요? ADC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얘를 구하는 건 사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더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빼버리는 거죠. 즉 PAD라고 하는 삼각형과 PDC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빼요? 삼각형 PAC를 빼버리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에서 가장 좋은 거는 여기 있는 반지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얘를 이용하는 건데 이 길이가 나와 있죠, 지금.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2분의 1에다가 PAD는 양변의 길이 얼마? 8 곱하기 8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 값인데 잘 보세요. 이 친구가요, 여기가 원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세 개로 할까? 당연히 같습니다.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같다는 건 이 삼각형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 요만큼의 각도가 얼마다? 세타다. 그러면 기행각에 대한 걸로 표현하면 사인 세타가 되겠죠. 되시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2분의 1에다가요 요거 길이 하게 되면 8 곱하기 8이고 사인에
90도였기 때문에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뭐예요? 얘? 코사인 세타지.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거 PAC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여기에 있는 길이가 8로 똑같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90도예요. 그러니까 88에 64에다가 2분의 1 하게 되면 얼마? 3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거니까 32의 사인 세타 더하기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32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빼기 32가 될 겁니다. 이것만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했지만 사인의 세타와 코사인의 세타 값을 구하면 끝나는 건데 이미 길이가 나와 있잖아요. 사인 세타 값 얼만데? 5분의 6이었으니까 3이고요. 코사인 세타 값 얼만데? 5분의 4가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5분의 사인에 대한 걸로 하게 되면 32 곱하기 4가 될 거고요. 더하기 5분의 코사인에 대한 거니까 얼마? 여기 3이죠? 그 다음에 32 곱하기 5가 될 거고 빼기 여기 있는 거 5를 하게 되면 32 곱하기 5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랑 요거 빼주면 되겠죠? 여기 5가 아니라 4죠. 4. 그럼 결국 5분의 7 곱하기 32에서 5 곱하기 32를 빼는 겁니다. 그럼 결국 5분의 2 곱하기 32를 빼는 거겠죠? 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대로 계산을 하면 조금 더 편하니까. 답은 얼마? 5분의 64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식이 좀 나열하는 게 길긴 길었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코사인 법칙까지 안 갔기 때문에 할 만한 겁니다. 사인 법칙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추가 설명으로 여기다 보조선을 그렸을 때 나올 수 있다는 걸 언급한 것 뿐이지 여기에선 그것조차도 굳이 사용 안 해도 답이 나오니까. 요거를 비례식으로 접근하는 거 꼭 기억해라. 20번 가보겠습니다. 20번은요. 미지수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볼게요.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거 조금 이따 참고해 보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지금 함수식을 표현한 거라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좌표만 좀 찍어 볼게요. A라고 하는 게 x1이고요. B라고 하는 게 x2가 될 거고 C라고 하는 게 x3, y3가 될 거다. 그리고 A, B와 B, C가 루트 10이다. 됐나요? 그리고 기울기가 3분의 1이더라. L에 대한 게. 뭐 나머지는 뒤에 다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거 좌표 찍겠습니다. 요 좌표 x1, y1. 그 다음에 요 좌표 x2, y2. 아이고. 그 다음에 요 좌표 x3, y3. 됐나요? 그 다음에 요 L에 대한 기울기는 3분의 1이더라. 그리고 여기 수직에 대한 거 나오니까요. 요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일 겁니다. 됐나요? 첫 번째 기억, x2 빼기 x1은 3이다. 갑자기 좌표 하나도 안 주고 여기 미지수가 심지어 들어가 있는데 좌표에 대한 차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요거 하나만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AB와 BC의 길이가 루트 10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를 이용하는 건데 결국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이렇게 자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이해되시죠? 자, 하나만 더. 여기서 연장선을 더 그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사실은 이 삼각형 두 개만 그리면 끝납니다. 이 문제는. 보세요. 얘 AB하고요. 여기에 있는 BC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루트 10으로. 심지어 여기가 90도였는데 여기를 만약에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세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점이에요. 세모 더하면 90도가 돼야 되겠죠. 여기 90도니까. 이 삼각형 내에서. 그럼 점 더하기 세모가 돼야 90도니까 여기가 세모예요. 그리고 여기가 점이에요. 각도가 같고요. 빗변의 길이가 같아요. 따라서 얘와 얘는 합동인 삼각형이에요. 이걸 이용할 겁니다. 이따가도. 됐죠? 어쨌든 요 길이가 루트 10이라는 거를 이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것. 얘가 루트 10인데
x1과 x2, y1과 y2에 대한 관계식이 여기에서 또 하나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즉 기울기에 대한 거다. 그러면 3에다가 y2 빼기 y1이라고 하는 것은 x2 빼기 x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근데 내가 필요로 하는 건 요거예요. 요거를 내가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a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a예요. 그러면 y2 마이너스 y1이라고 하는 거를 3분의 a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다 넣으면 되지 않을까? a제곱 더하기 3분의 a의 제곱 루트, 얘는 루트의 10이에요. 자, 제곱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9분의 a제곱이고요. 얘가 10입니다. 자, 9분의 10a 제곱이에요. 얘가 10이에요. 그럼 a의 제곱은 얼마? 9네. 근데 a라고 하는 건 x2 빼기 x1이었잖아요. 근호 씌우면 얘가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x2가 크고 x1이 크다고 x1이 x2가 x1보다 크다고 했죠. 그렇죠? 따라서 양수일 거고요. a라고 하는 거 얼마? 3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번은 참이에요. 맞습니다. 니은번 x3 빼기 x1 그러면 사실은요 이미 다 나와 있는 게 x2와 x1의 길이가 3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가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입니다. 알겠죠? 자, 또 하나. 이 친구를 보게 되면 x3 빼기 x1이니까 x3라고 하는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 삼각형 하나만 알면 끝난다고 했죠. 얘가 길이 얼마였어요? 루트 10이었어요. 여기 길이 3이었어요. 높이 얼마? 1이지. 합동이니까 여기도 1이죠. 요 좌표 얼마예요? 4예요. 돼요? 4 빼기 1입니다. 아니죠. 잠깐만. 여기가 4고 x3 빼기 x1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니까 x3의 좌표가 4란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방금 설명하다 착각했는데 요 간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요 간격이 4라는 거죠. 돼요? 여기 좌표 정확히는 몰라요 지금. 어쨌든 여기까지가 3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1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4가 된다는 얘기죠. 그걸 물어본 거니까. 돼요? 자, 또 y1과 y3를 언급하고 있는데 y1이라고 하는 건 여기죠. 요만큼. 돼요? y3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요만큼. 요 간격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 보세요. 삼각형 얘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만큼의 길이가 3이었고요. 이 높이가 1이었어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결국 여기에서 여기 뺀 거니까 3 빼기 1이니까 이게 2거든요. 그러면 4는 2 곱하기 2다. 맞네. 니은번 참이죠.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시간이 좀 걸리는데 디귿번은 여기에 있는 저 좌표 x1, y1이라고 하는 것 얘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왜냐?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묻고 있기 때문에요. 두 개의 함수를 연결할 수 있는 좌표가 필요해요. 그 좌표가 뭔데? x1, y1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x1과 y1이 어디에 있냐라는 걸로 식을 전개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저기에 있는 함수에다 넣습니다. y1은 b 곱하기 3분의 1의 x의 원이더라.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y의 원은 로그의 4의 a의 x1이더라.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하면 a와 b를 연결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x2, y2라고 하는 좌표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 얘가 x1에 대한 걸로 표현이 되거든요. x2는요. x1에다가 3만큼 간 거예요. 그 다음에 y2는 x1에다가 1만큼 올라간 거예요. y2에다가 1만큼 올라간 거예요. y1에다가. 얘는 y1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죠? 얘로 표현한 거라고요.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있어? 저기 로그 위에 있죠. 저 함수를 또 써요. 로그에 4에다가 a에 x1 더하기 3은 y1 더하기 1이더라. 그래서
얘와 얘를 관계식으로 해서 또 접근을 할 겁니다. 풀어볼까요? 로그의 4의 a의 x1은 y1으로 식을 바꿀 거예요. 그럼 요거 로그의 4에다가 a의 x1 더하기 3 빼기 1이 될 겁니다. 되셨죠? 그럼 이 친구는 로그의 4에다가 4분의 a에다가 x1 더하기 3이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결국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죠. 로그의 4에 4분의 a에다가 x1 더하기 3이구나. 맞아요? 그럼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약분이 될 거고요. 결국 x1은 4분의 x1 더하기 3이 될 거니까 4의 x1 빼기 x1은 3이 되겠구나. 즉 x1의 좌표가 얼마예요? 1이라고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럼 x1이 1이래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다 넣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y1은 로그 4의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1은 b에다가 3분의 1의 1제곱 그냥 이렇게 표현되겠네. 그럼 결국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로그의 4의 a는 3분의 b예요. a와 b를 이제 연결한 겁니다. 의도부터 아셔야 돼요. x1과 y1을 선택한 이유, a와 b를 연결하기 위해. 왜? 디귿에서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두 개를 연결한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4의 3분의 b제곱이 얼마래? a가 된대요. 그럼 볼까요? a의 제곱은 4의 b제곱? 제곱을 해요. 그러면 4의 3분의 2 b제곱은 a의 제곱이 되겠다. 다르죠? 저기 디귿에 있는 거하고 틀린 겁니다. 돼요? 그래서 넌 아니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걸려요, 여러분들. 근데 아이디어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20번도 결국은 답이 그렇게 해서 얼마예요? 기역과 니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21번. 사실은 이제 이 21번이 초고난도 문항이 배치가 되는 위치긴 한데 과연 앞에 것들보다 훨씬 더 어려웠냐? 또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왜냐? 등차 수열이라. 첫째 항이 B고요. 심지어 여기 자연수 요거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4래요. 그러니까 얘는 수열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수열이구나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연수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등차 수열 AN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대요. 그럼 얘가 뭐냐? 아이고. 얘는요, 그냥 SN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이죠. 그게 뭔데 공식으로? 2분의 N에다가요. 첫 번째 항 2, B가 될 겁니다. 왜? 첫째 항이 B라고 했기 때문에. 더하기 N-1에다가 공차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일단 식을 쓰셔야 돼요. 2분의 2BN에다가요. 마이너스 4N 제곱 그리고 요거 전개하면 더하기 4N 이렇게 되겠다. 약분할까요? BN에다가요. 마이너스 4N, 2N 제곱 더하기 2N이더라. 마이너스 2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BN. 얘가 SN이라고요. 근데 이 SN에 뭐가 씌워져 있는 거야?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푸는 건데, 자, 여기에서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언급을 안 하고 이 문제를 풀었다면 100% 이 문제 틀렸을 겁니다. 어떤 거예요? 요거예요. 여기다가 별표 5개.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얘가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에다가 뭘 넣든지 간에 이걸 만족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 SN에 대한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따 체크를 할 건데 그 경계에 대한 거를 저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하는 거에서 힌트를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부터 풀어볼까요? 첫 번째, SN이 양수라면 얘는 14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하시면 되고요. SN이 음수라면 마이너스 14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구하시면 됩니다. 돼요? 근데 요 그래프가 뭔데? 마이너스
2n으로 묶어볼까요? 마이너스 n으로 묶을까? n으로 묶게 되면 2n 그리고 빼기 2 빼기 b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위로 블록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요거 n축이고요. 요 그래프가 SN이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얼마? 0이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n이 자연수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저기 보시면은 수열이기 때문에 자연수예요. 근데 어쨌든 0부터 체크는 해놓고 여기에 있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이 뭐냐면 2분의 뭐예요? n은 2분의 2 더하기 b가 되겠죠. 여기가 2 더하기 b예요. 이렇게 돼요? 자, 여기다 별표. 여기까지는 어찌저찌 했을 건데 이 친구 자체를 해석을 해야 돼요. 얘가 만약에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고 체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b가 뭐가 나와야 돼요? 짝수여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얘가 n 값인데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건 어쨌든 SN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SN이 얼마예요? 0이에요. 근데 모든 SN은 다 1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왜? 0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는 b가 짝수면 안 돼요. 이 친구는요 2분의 2 더하기 b가 딱 떨어지는 자연수이면 안 되고 홀수가 들어가 가지고요 분수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있는 값 그게 뭔데? 2분의 1 더하기 b가 되고요. 그 다음 값 2분의 3 더하기 b 즉 이만큼의 간격이 얼마냐면 1, 즉 자연수 하나가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사이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은 2분의 1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b는 홀수여야 된다. 됐죠? 그리고 모든 n에 대하여, 즉 모든 값에 대하여 sn이 1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4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함수값 얘가 1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도 마이너스 1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14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여기도 다 마이너스 14보다 작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모든 n에 대하여 이걸 만족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s의 2분의 1 더하기 b와 s의 2분의 3 더하기 b를 구하시면 돼요. 자, 구해보겠습니다. 저기다 넣으시면 돼요. sn이라고 하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b고요. 그 다음에 2에다가 2분의 1 더하기 b 그리고 빼기 2 빼기 b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b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b에다가 빼기 2 빼기 b가 될 겁니다. 이거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지겠죠? 2분의 요거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1에다가 b 날라갈 겁니다. 요건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보다는 그렇지 1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요것도 풀어봅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3 빼기 2니까 1이고요. b 날라가고요. 그럼 여기 있는 거 결국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b인데 얘가 마이너스 1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거 b라고 하는 것은 28이고요. 요거 넘어가게 되면 얼마? 27보다 클 거다. 크거나 같을 거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고 2분의 3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을 14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하면 되겠다. 요거 하게 되면 28이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는 2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다. 그럼 요거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뭐예요? 이 b값을 나열했대요. 그럼 27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이렇게 나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때 n번째 수를 bm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요게 b1 더하기 b2 더하기 b의 10, 즉 첫 번째 b, 두 번째 b, 10번째 b까지 다 더해라 이 얘기가 될 거고 이 친구는 27이고요. 그 다음 b2 뭐예요? 그렇죠, 29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 10번째까지 가는 거다.
홀수밖에 안 되니까. 그럼 결국 이 친구의 일반한 거예요. 27 더하기 n-1에다가 공차 얼마? 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n에다가 더하기 2n이죠 그냥? 2n에다가 플러스 얼마? 25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거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시그마를 취해가지고 하게 되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n 더하기 25가 될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10 곱하기 11이 될 거고요. 그쵸? 요거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인데 거기다 10 넣는 거니까 거기다가 요거랑 요거 곱하면 얼마? 250이 되겠다. 그러면 250에다가 110을 더하는 거니까 얼마? 36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맞아요? 자, 다시. 이 문제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다행인 건 등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첫째 항과 공차라고 하는 걸 딱 줬죠. 얘를 SN으로 표현하는 센스가 필요하고요. 이 SN에 대한 거를 14보다 크거나 같은 것과 마이너스 14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뭐다? 모든 n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도 요거를 벗어나는 값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SN을 그려봤더니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게 만약에 자연수라면 n값이 자연수라면 이 친구의 함수값이 SN인데 얘가 0이 되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n에 대하여 1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4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면 안 된다. 따라서 b는 뭐예요? 짝수면 안 되는 거죠. 홀수라는 거 일단 체크하고요. 그러면 바로 직전에 있는 자연수가 되는 거 2분의 1 더하기 b, 2분의 3 더하기 b를 구하시고 그거에 대한 함수값이 14와 마이너스 14를 경계로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걸로 부등식을 세워서 하면 첫 번째 b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홀수니까 27, 29, 31 이런 식으로 커지겠죠. 그리고 그걸 순서대로 매긴 겁니다. 이 표현 자체가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죠. B1, 첫 번째 B, B2, 두 번째 B. 되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5번부터요. 지금 이제 21번까지 다 이렇게 전개를 해봤는데 어려웠습니다. 이 마지막 거는 계산식이 좀 전개되니까 어려웠어요. 근데 아이디어적으로 돋보이는 문제는 없었다. 여러분들이 계산에 대한 것만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제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걸 좀 눈여겨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뒤에 있는 단답형은 안국선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